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기술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앱으로 만들거나 웹 서비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다. 두 번째 유형,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포착하는 기회포착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가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신 분이라면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 갈 텐데, 그 만들어가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외주로 돌려서 만들면 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만들어내는 유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인생은 독고다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으로 이제 의뢰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주 업체나 뭐 개발자분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면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인맥을 통해서 함께 팀을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자, 이러려면은 인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나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인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맥이 또 개발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일 확률이 아마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만 남았죠. 나 혼자 하니까 돈이 들 일이 없고, 그리고 혼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출시를 해보자 하시는 의지의 사나이분들이 분명히 몇몇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지금부터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출시까지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형태에 대한 서비스를 제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토대로 웹 서비스와 앱 서비스, 요 두 가지 분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점은 웹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유틸성 서비스 말고 회원 관리가 들어가고 여러가지 뭐 게시판 등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사용자가 이제 웹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 자, 웹사이트가 뜨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화면에 모든 시각적인 부분들을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포토샵이나 제플린, 피그마 같은 디자인 툴을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가이드를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해당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HTML, CSS를 통해 화면을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HTML 마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CSS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환경이 전부 다 다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을 고려해서 코딩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스텝 2. 사용자가 회원가입 버튼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이벤트를 시각적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하며 사용자의 입력들이 서버에 전달되기 전에 필요한 항목들이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액션과 여러 이벤트들을 제어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되어질 텐데 도움으로 직접 작업하는 형태도 있지만 그보다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는 Vue.js, React, 그 다음에 AngularJS 등이 있습니다. 자, 스텝 3.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 정보를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HTTP, HTTPS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프론트엔드에서는 보통 엑시오스나 패치 등을 사용하여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AJAX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REST API 서버라고 불리면서 자바, 노드.js, PHP, 그 다음에 파이썬 등등의 그 언어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노드.js의 경우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PHP와 파이썬의 경우에는 제가 다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분명 PHP와 파이썬에도 프레임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스텝 4.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프론트엔드에서 유효성을 검사를 했지만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를 해준 뒤 이상 없는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을 할지 또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할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할지 선택이 또 필요하겠고요. 때로는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라클이나 MySQL이 있습니다. 자, NoSQL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몽고DB나 엘라스티서치,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결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REST API 서버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는 자바스프링의 그 JPA가 있고요. 노드.js의 TypeORM이 있고 몽고DB의 경우에는 이제 몽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텝 5. 일련의 과정이 이제 서버 로그에 저장되게 됩니다. 인프라 쪽 부분이고요. 자, 이 서버 인프라의 경우 REST 서버와 DB 서버가 있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한 대의 서버에 모두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자, 서버의 경우 이제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물리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혹은 이 서버를 회사나 이렇게 내부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월 사용료는 지불되지 않지만 초기 그 컴퓨터 사용 비용이 그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자, 보통은 이제 물리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월 사용료가 지불되는 방식이고요. 자,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사용한 양만큼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자, 클라우드 서버가 구성만 잘 하면 정말 안전하고 자, 많은 트래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이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물리 서버를 임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버처럼 뭐 비용이 엄청나게 막 부과가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버 상태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 사용자들이 뭐 특정 시간에 몰릴 때 만약에 이제 장애가 터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프라를 이제 물리 서버를 하든 클라우드 서버를 하든 서버 구축에 필요한 기술로는 단연 도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커 수험이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도와주는 툴도 알아야 합니다. 혹은 AWS만 잘 학습을 하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에 대한 전반적인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필요한 그 기술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자, 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앱의 경우에는 전부 다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텝 2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할지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네이티브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 그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코틀린을 알아야 하며, 자, iOS의 경우에는 오브젝티브-C, 스위프트를 알아야 됩니다.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 대표적으로는 리액티브 네이티브를 사용을 하거나 플러터를 사용을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심플하게 한 표로 정리를 하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위에 부분은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단 부분은 백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백엔드에도 인프라 쪽과 또 DB 파트 이렇게 뭐 세세적으로 나눠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백엔드 부분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학습해야 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내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제 좌절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위에 열거한 이 기술 스펙의 경우에는 서비스 규모가 있거나 팀 단위 혹은 이제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의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혼자서 1인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야 한다면, 자, 서버 쪽은 백엔드 쪽은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AWS나 파이어베이스를 추천드리고요. AWS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학습을 하는 이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AWS보다는 파이어베이스가 조금 더 손쉽게 서비스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서버 파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앱 파트나 웹 파트만 고려하셔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 부분이겠죠. 자, 이상으로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